GTQ. 자, 일러스트레이터 GTQ 시험 1급에 준한 문제 한번 딱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A4 용지 크기 파일에 new 누르셔가지고요. 여러분 앞에 A4를 했으면 A4로 기억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세로로 한번 맞춰보시죠. 세로. 자, 세로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오리엔테이션. 오늘 뭐 오리엔테이션 하나요? 그건 아니고 방향을 뜻합니다. 수업의 방향,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방향 이런 거 할 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자, 됐습니다. 길쭉한 하얀 종이 한 장을 받게 됐을 겁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있는 그림을 하나씩 보면서 따라 그려볼게요. 자, 문제의 유형입니다. 210에 297 A4 용지 크기죠. 네모를 A4 용지 크기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 좌측에 상단에 정렬시켜 가지고 맞춰 놓은 다음에 메쉬를 기본 컬러는 CM30에 Y70으로 배색을 정한 다음에 메쉬의 가운데 부분을 이런 컬러로 메쉬를 만들어 볼게요. 메쉬가 낯선 분들이 있을 텐데 보시죠. 자, 일단 A4 용지 크기는 맞습니다. 네모 맞습니다. 네모죠. 단위 여러분 하나 그려보세요. 이렇게 대충 그리면 대충 나타나겠지만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 모서리 부분에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단위를 210에 아니면 297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언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색깔이 들어가 있죠. 네, 맞아요. 하얀 색깔에 검은 걸로. 자,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는 필 컬러를 정해져 있는 컬러를 요번엔 줘볼게요. 필 컬러를 여러분이 여기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컬러 창을 이렇게 펼쳐보면 컬러와 관련된 부분이 좀 이따가 뜰 겁니다. 자, 가장 편한 여기서 할게요. 더블 클릭 해보니까 색상은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골랐습니다. 자, 하지만 일러스트에 보니까 오른쪽 편에 CM 몇 프로 써 있는 거 보이시죠? CM 30% 30이라고 입력하고 탭키 눌러서 아래 부분에다가 30. 그 다음에 뭐였죠? 예, Y70. 예. 그래서 Y 자리 가셔가지고 70. K는 뭔가요?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됐죠? OK를 눌러볼게요. 예, 브라운 컬러. 다른 말로는 동색. 빨리 하면은 냄새나는 색깔. 동색이 나왔죠? 자, 됐습니다. 가운데 부분에다가 메쉬를 쓰라고 했는데, 메쉬는 나 처음 들어보는데. 자, 메쉬에 대한 간단한 설명. 자, 그라디언트 메쉬의 줄임말이 이제 메쉬라고 부르는데요. 메쉬는 그물을 뜻합니다. 망점에는 필 컬러, 즉 채움 색깔이 들어가고요. 망점 주변에는 자연스러운 색깔이 연결되는데 이 자체가 그라디언트랑 너무 비슷해서 이름을 그라디언트 메쉬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주된 화살표는 휜 화살표를 이용해서 색상이라든가 망점을 지정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옆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린 다음에 포도송이나 사과 모양을 간단히 따라해 볼 테니까 메쉬가 이런 애구나 한번 느껴보세요. 자, 청포도 그 다음에 빨간 사과를 만들 테니까 동그라미 두 개를 하나 그리고 복사하시던가. 자, 그려봤습니다. 저 메쉬는 어떤 애인가요? 보겠습니다. 자, 안에 선이 들어가 있든 외곽에 선이 들어가 있든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메쉬는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선과는 무관합니다. 자, 선이 안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따라하지 마시고요. 자, 필 컬러의 기본으로 놓고 볼게요. 메쉬 도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봐주시죠. 그물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뭐 그물처럼 보입니다. 자, 눌러볼게요. 뭐 하는 도구입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 부분이 중심이라 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의 중심을 찍어보세요. 기존에 있는 컬러는 사라집니다. 에이? 자, 여러분 이 색깔과 가장 가까운 색깔이 뭐죠?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알겠죠? 얘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좀 밝은 색깔 넣어볼까요? 아니면 밑에 가장 가까운 색깔이니까
채도 명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란 색깔 줘볼까요? 요 레바를 내려보시는 것도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자, 좀 밝게 줘볼게요. 오케이. 느껴지시나요? 이게 뭔데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처리됐나?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전 상태. 현재 이 상태를 그물 망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Y. 예, 여러분이 뭔가를 추가하자마자 가로와 세로에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그물이 쳐져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밑에다가 점을 추가했다면, 아직 색깔을 넣은 건 아니에요. 아직 안 눌렀다면은 여러분 다시 그물을 짜실 수가 있어요. 자, 아까 거와 지금 거를 비교해 볼게요. 원본, 하나는 사본. 자, 얘를 지목하기 쉬운 방법은 검은 화살표도 아닙니다. 흰 화살표입니다. 흰 화살표가 뭔가요? 얘입니다. 얘. 얘로요. 빈 공간을 한번 찍었다가, 이거 왜 빼각빼각 도는 거요? 가운데 있는 얘를 찍어 볼까요? 자, 혹은 여기에 있는 올가미 모양을 띠고 있는 애, 하얀 화살표. 얘도 지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시면은 얘만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얀 화살표 2종 세트. 얘는 처음 보는데요. 포토샵에 보던 걔 아닙니까? 맞아요. 포토샵에 보던 걔가 하얀 화살표를 도와주려고 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냥 얘를 찍거나 얘를 잘 찍거나 잘 하기 힘들면은 얘 한 방으로 선택하던가. 여러분 그냥 편하게 하얀 색깔 줘볼게요. 여기 있는 거 눌러도 됩니다. 필 컬러입니다. 하얀 색깔, 노란 색깔 줘볼게요. 색깔이 여기까지, 여기는 못 가고요. 일로 가려니까 길이 막혔어. 일로 가니까 넓어. 와, 물고기 하나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얘 컨트롤 눌러서 얘를 지정해 볼게요. 야, 너는 왜 밑에 아직 안 만들었지? 메쉬로 아래 부분에다가 메쉬를 하나 쳐볼게요. 짠. 아니, 이 색깔 말고 주변 색깔 하나를 찍어 볼게요. 얘가 주변 색깔이에요. 얘가 주변 색깔입니다. 아니, 나 그냥 점만 지정했는데요. 예, 점만 지정했죠. 망점에 색깔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메쉬로 아래 부분에 이렇게 쳐볼게요. 이 정도 중간 부분에. 자, 이제 중간 부분에 했다면은 얘만 지정해 볼게요. 자, 올가미 도구 하얀 화살표 이렇게 지정해 볼게요. 아, 와그라노, 너한테 하얀 색깔 똑같이 줄게. 느껴지실 겁니다. 난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여기 막고 있어요. 물고기라고 생각하세요. 이 그물, 이 하얀 색깔이요, 밑에 못 나가요. 그 넓어진 만큼 자연스럽게 뭔가 표시를 해줍니다. 이 하얀 색깔은요, 하얀 색깔 이 각각의 점들은 색값을 주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짙은 녹색을 주면 짙어 보이는 다크한 그런 느낌을 줘서 잘 처리하면은 그라디언트는 뺨을 맞아요. 야, 니 그라디언트 왜 메시 동네에 왜 왔나? 나도 그라디언트인데 너랑 내가 좀 틀린 거 모르나? 이렇게 독특한 각각의 점마다 색깔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왜 밑에 얘를 만들어 놨느냐, 색깔을 안 넣었다가 왜 지금 색깔을 부여했느냐. 예, 각각의 망점을 선택해 보시면은 색깔이 그대로 존재해요. 이렇게 하얀 화살표와 올가미가 같이 있는 애 보시면 색깔 보이실 겁니다. 잘 응용하시면은 사과 모양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색깔 넣을 수 있나요? 색깔이 있네요. 아이드로퍼로 이 중간 색깔 찍어 볼까요? 네, 별로 효과를 안 나타내고 있네요. 여기 이쪽 색깔을 넣어 볼게요. 이쪽에 모서리 있는 색깔을 아이드로퍼로 이렇게 찍어 볼게요.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고 있어요. 작가급의 그런 입체물 같은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한 다음에 여러분 잘 하시나 보겠습니다. 얘는 사과를 만들려고 한 건데요. 아직 필 컬러는 빨간 색깔입니다. 메쉬를 잘 짜볼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좀 저랑 비슷하게 짜보세요. 원래는 얘였는데 어떻게 변신하나 볼게요. 메쉬 어디 있니? 저의 바로 옆에 있어.
예, 왜 이름이 메쉬인데요? 옛날 버전은 그라디언트 메쉬라고 써 있었는데 이름을 줄였네요. 자, 클릭.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그렇죠. 위에 반지름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에 메쉬를 하나 짜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메쉬 짠 이 주변에 윗부분을 중간 부분 이렇게 찍어 보세요. 메쉬가 짜 있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못 나가게 이 자리를 중간 부분 약간 가운데 모이게 해서 찍어 보세요. 아니 왜 그물을 짜고 계세요? 아,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잘 봐. 자, 얘를 가두고 있습니다. 밑으로 도망가야지. 어딜 도망가려고? 자, 밑에도 메쉬를 짜볼게요. 자, 뭐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메쉬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뭔가 하나 짜본 거예요. 아무런 색깔 들어가 있지 않은 무색입니다. 자, 저 올가미가 달려있는 하얀 화살표 가운데 있는 애만 지정해 볼게요. 짠, 빨간색입니다. 아, 맞죠? 전 빨간색보다 좀 진하게 주고 싶은데요. 그라디언트 같이? 아, 맞아요. 더블 클릭. 빨간색이 현재 이 위치에 있거든요. 아래 부분에 있는 검은 색깔 말고요. 아래 부분에 있는 빨간 색깔 눌러볼게요.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색깔이 좀 그럴싸하죠? 왜 어두운 걸 한 거야? 자, 여러분 얘를 지정한 상태예요. 아, 지정했으니까 그만 선택하죠. 자, 여러분 방향키로 아래로 한번 내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조금 넘어가서 해보고 멈출게요.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가서 볼게요. 자, 느낌 보시소. 보시소는 이상하네. 느낌이 어때요? 온복 패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라디언트에서는 이렇게 묘사 못해요. 메쉬는 그게 가능한데 메쉬에 방금 도망친 애를 지정해 볼게요. 야, 너 왜 그러노? 저 원래 가운데 있었는데 도망가려고 일로 갔어. 가다 보니까 여기 벽에 마주쳤어. 그물이 없었으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텐데 얘가 막고 있어서 나는 못 갔어. 그래. 그래서 네가 이런 표현이 된 거야. 여기 보이시죠? 보이진 않지만 이상한 베지어 커브처럼 보이죠? 예,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셔갖고 방향키 몇 번으로 옆으로 이게 거의 3D라는 프로그램에 메쉬로 이렇게 3차원 프로그램을 짜듯이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느낌 드네요. 자, 각각의 메쉬는 하얀색 올감이 있는 애를 쓰시면은 각각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방향키 혹은 이렇게 보일 때 움직이시는 건 안 돼요. 움직이는 건 하얀 화살표한테 부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한 번만 위에다 한번 짜볼게요. 그만하시죠. 예, 여기에 이렇게 기역자 모양을 제가 메쉬를 짜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초기 값인 빨간색 상에도 놓고 하셔야 돼요. 그라디언트랑 좀 비슷해가지고, 자, 볼게요. 빨간 색깔을 찍어 놓고 하면 괜찮은데 얘를 찍어 놓고 하면 앞으로 너 이 색깔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야, 이걸로 해볼게요. 자, 그물을 다시 짜보겠습니다. 위에 한 줄, 바로 윗부분 조금, 그 다음에 한 줄, 얘를 감싸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한 줄, 여기 또 비슷하게 기역자를 만들려고 해요. 아무 데나 해도 됩니까? 멀리 말리. 그리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찍으시면 메쉬가 꼬입니다. 이렇게 주의하셔가지고요. 이 라인에 이 정도에다 넣을까 하고 잘 찍으세요. 됐다. 다음에 한 번 더 찍어볼게요. 이제 기역자의 탄생. 됐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새끼리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또랑이 하나 생겼네요. 이 또랑을 올가미가 달린 하얀 화살표로 범위를 지정하시면 이렇게 몇 개의 점들을 여기까지만 지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 잘 기억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개념을 잡는 거니까 이렇게 보셔가지고 너 하나, 그 다음에 너지, 그지? 너 하나, 너까진 가져갈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정해 볼게요. 손 뗄게요. 그러면 얘 하나, 얘 이렇게 됐네요. 힘든 분들은 2개씩 해도 돼. 에이, 나 어려워요. 컨트롤 눌러서 다시 찍어 놓고 얘 하나,
얘 하나, 아이 두 개. 여기까지는 해야지.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자, 됐죠? 사과에 약간 빛이 들어간 느낌, 아니면 약간 그 달짝지근한 그 노란색 선, 그걸 표현해 볼 테니까 노란색 부분 한번 찍어 볼까요? 빨간색이랑 가장 가까운 노란 색깔. 완전 노란색도 있고. 스트로 컬러는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처리해 봤습니다. 느낌이 어떤가요? 빈 공간에 놓고 봐볼까요? 어때요? 이쁘장하지 않습니까? 고랑을 따라가듯이. 약간 난이도 있는 부분을 제가 갑자기 좀 들어왔는데, 이렇게 각각 망점마다 하얀 화살표가 달린 올가미를 잡고 여러분이 컬러를 주신다고 하면은 이런 듯한 느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자연 입체물이나 뭐 이런 거를 부분만 보여준다거나, 여러분 메타포에 사실적인 아이콘을 만들어 본다면 아주 멋진 그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단에 음영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네요. 하단 부분을 컨트롤 눌러서, 야 일어나 봐, 왜요? 나 올감이거든. 자, 그래서 하단 부분을 요 부분에 하나 치면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올라가다가 끊질 것 같다 한다면은 메쉬로 이렇게 찍어주면 요 아래 부분에 그 뭐냐 올가미로 이렇게 내용을 쳐줬을 때 해당된 컬러 뭐 할까 여기 이 컬러 이걸 써야겠다. 여기 요 색깔 아이드로퍼로 요 색깔을 찍어 볼게요. 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보여드렸네. 자, 메쉬라고 하는 걸로 그물을 짜면서 원본은 이거였죠. 각각의 색값을 넣어가지고 그라디언트가 따라하지 수 없는 그런 메쉬의 간단한 기본 묘사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메쉬를 소개해드렸는데, 자, 여러분 이 메쉬 아쉽지만 뒤에 이런 느낌이라는 거 알아두실 겸해서 남겨놓으시는 것도 좋겠고요. 자,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보니까 메쉬를 어떻게 써먹었나 보겠습니다. 요 정도에다가 메쉬 M50에 Y100 M50에 Y100 어렵네요. 가운데 정도 이렇게 찍어 놓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자고 있는 애를 깨워 볼게요. 일어나봐. 왜 그러세요? 컨트롤 0 컨트롤 키 누르면서 0을 누르면 화면 맞춤 보기죠. 자, 이 정도니? 알았어. 메쉬 그냥 쓰기엔 너무 아깝다. 그냥 써봐. 이 정도? 찍어봤고요. 얘에다가 색값을 더블 클릭해서 C. 자, 이렇게 요구사항대로 MY 50, 100 이렇게 하시는 게 외기가 쉬우시겠네요. 그렇게 해서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예, 메쉬 끝. 자, 메쉬가 너무 간단하게 끝났죠. 멋있는 앤데. 자, 어쨌든 밑으로 뭔가 퍼지는 느낌은 받으셨을 거예요.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요, 복잡하신 부분은 레이어를 만드시고 쓰시면 좋아요. 레이어가 눈에 너무 안 띄죠? F7번을 눌러보시면 레이어가 이렇게 보입니다. 나 여기 있어요. 자, 잠궈 놓으시고요. 잠궈 놓으시고, 이게 잠극이죠? 레이어 하나 만드신 다음에 편하게 그 위에다 편하게 그림 그리시죠. 메쉬 있지 뭐 있지 하면 선택도 힘들고 아주 힘듭니다. 자, 메쉬로 배경을 만들고 레이어를 잠그고 그 위에다가 이걸 표현할까 합니다. 이런 모양은요, 선으로 묘사한 블렌드거든요. 선은 두 개를 썼어요. 하나 대충 그린 건 아니고 그냥 예쁘게 하나 이렇게 곡선을 한번 그리신 다음에 걔를 복사해서 약간 회전해서 약간 그 곡선을 점을 수정하면은 둘이 서로 X자처럼 만날 텐데, 이 둘을 블렌드를 하면은 저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블렌드를 어떻게 처리하냐? 단계는 15단계를 썼다고 나와 있네요. 값은 선 색깔의 값을 이미 정해 놨는데, 굳이 지금 보니까 노란색 계통의 색깔과 하얀색 계통의 색깔, 연두 색깔과 하얀색 계통, 뭐 이런 색상인 것 같아요. 두께도 좀 틀린 것 같아요. 두께는 거의 비슷하네요. 같은 두께로 해서 선을 하나 펜툴로 그려놓고 색깔만 다르게 한 다음에 블렌드 15단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멋있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선 색깔, 그냥 선 색깔, 지금 앞에 했던 걸 기억을 해서 얘가, 야, 너 됐어. 그만하고, 난 선 색깔을 노란 계통의 선 색깔, 연두 색깔인가? 정해져 있는 컬러를 원래 쓰셔야 됩니다. 자, 일단 눈에 안 띄어가지고 노란색이 눈에 띌 것 같아서요. 청자 모양의 곡선을 펜툴로 그려볼게요. 요렇게. 자, 이쪽 하나 찍어주고요. 더 축소해서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여기에 한번 휘었다가 점 3개로 해볼게요. 중간에 이렇게 휘었죠. 그리고 마무리로 이 부분을 찍을게요. 자, 됐습니다. 선 두께가 여러분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선 두께로 올려볼게요. 자, 이거 하나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저렇게까지 그리시고요. 그리신 분이 있다면은요, 로테이트로, Alt 키를 잠깐 누르시면서, 어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나? 야, 하나, Alt 키 꼭 누르면서 맨 마지막에 Alt 키 꼭 눌러주세요. 안 그려도 되죠? 안 그려도 되잖아요. 로테이트 회전시키면 기본이 중심이 가운데예요. 찍지 않으면 꽃 돌리기 할 때는 여러분 중심을 마음대로 찍는 거지만 로테이트에서 중심을 안 찍으면 그냥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뺑뺑이 돌아갑니다. 얘는 하얀 색깔의 선 줘보겠습니다. 자세히 확대해 볼게요. 원래 선을 요구한 대로 보자면 가는 선 두께는 안 나오네요. 1포인트. 오케이. 1포인트. 예? 하나는 3포인트네요. 선이 틀리네요. 노란 색깔은 3, 가는 거는 1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노란 거는 3, 8이네요. 3, 가는 거는 1 찍는 게 더 낫겠죠? 어이구야. 간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혹시나 좀 이상하시면 회전시키셔도 돼요. 그림 보셔가지고 비슷하게. 어휴, 많이 들어갔네요. 이렇게. 알았다. 축소해서 직접 회전시키셔도 됩니다. 검은 화살표로. 알았다. 잠깐. 알았다는 안 됐으면서. 네.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점이 조금 틀린 거는 이렇게 잡고 위로 올려줘야지 표시 안 나겠죠. 위에 좀 맞춰봐. 이렇게. 가려야 돼. 맞추셔도 돼요. 맞추는 거 가르쳐 드린 적 있어요. 에버리지 치시면은 점들 동일하게 맞출 수가 있죠. 지금 방향키로 대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블렌드만 하면 됩니다. 이거 왜 올라갔어? 그러게요. 방향키로 조금만 내리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저 정도까지. 자, 그러면 이제 선을 그리셨는데요. 블렌드를 한번 써볼게요. 블렌드. 2개의 선을 지정했고요. 레이어가 따로 만들었으니까 편하게 쓰실 수 있겠죠. 자, 2개의 선을 지정해 놓고 2개의 선밖에 없죠. 원래 그 블렌드에 단축키가 있어요. 블렌드를 이용할 때 보통 단축키로 많이 쓰시는 게 편한데, 메이크의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아니면 Alt 컨트롤 누르면서 B를 누르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왔다면 그냥 메이크를 눌러야 되겠죠. 예, 보통 이렇게 하면 멋있는 스무스 컬러가 적용이 돼가지고 멋있게 표현이 되죠. 컨트롤 Y를 누르시면 실제 내용은 2개의 선으로 밖에 안 보이죠. 메쉬는 제가 감추고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Y를 누르면 그냥 단순한 2선일 뿐인데 자연스럽게 이 친구도요, 3D를 표현해주는 일러스트의 다른 표현 방법 중에 3번째입니다. 그라디언트 1번, 그라디언트 메쉬 혹은 블렌드. 아무리 해도 포토샵에서는 이런 느낌은 안 나오거든요. 자, 블렌드는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 블렌드 도구를 더블 클릭하면 옵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 블렌드 옵션이라고 나타나죠. 물론 메뉴에 있는 오브젝트에, 블렌드에, 블렌드 옵션 이렇게 누르셔도 나타나는데 편한 걸 쓰시는 게 좋겠죠. 더블 클릭. 왜 그래나? 자, 15단계를 해달래. 스페이싱은 공간을 이런 뜻입니다. 공간을 첫 번째
공간 표현은 스무스 컬러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부드러운 컬러.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나왔죠. 이거 눌러보시면은요, specified steps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정확히 몇 단계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15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15. 프리뷰를 누르셔도 미리 보실 수가 있어요. 프리뷰를 누르면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15단계인 것 같긴 한데 세기는 어렵고 총 17개겠네요. 본선 외에 15단계로 보이니까. 배경이 하얗게 보여서 그런데 아래 배경 켜놓고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시겠죠? 예! 해서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와, 약간 휘어있네? 예, 뭐 곡선을 약간 수정하거나 그렇게 주면 하실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쪽으로 내려간 느낌. 에이고야, 이게 못 맞췄구만. 회전시키셔도 되고요. 예, 그래도 모양은 비슷하게 나오니까. 회전은 검은 화살표 갖고 단순하게 한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미리 봐라. 이거 지금 안 맞지? 안 맞죠? 점이 안 맞잖아요. 회전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지정해서 컨트롤 알트 J 누르면 에버리지 뜨죠? 여기서 호리젠탈을 누르시면 점들이 호리젠탈로 이렇게 일정하게 뜹니다. 동그라미로 네잎클로버 아니면 꽃잎 만드는 거 보여드린 적 있었나요? 그것도 에버리지 컨트롤 알트 J를 눌러서 해주면 지금 방향키 조금만 잡아주면 위로 올라가겠네요. 너무 올라갔다. 아니면 에이그 나는 점 잡고 내릴래요. 그래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하 됐잖아.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성공했어요. 레이어를 굳이 만드는 이유는 복잡할까봐. 그림이 많잖아요. 자, 이런 글씨는 나중에 쓰고요. 꽃과 야자, 이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 그런 첫 번째 문제거리네요. 야자잎은 하나, 모양을 보고 가늠하셔야 되겠네요. 타원처럼 보이죠? 펜툴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그냥 악어 아니면 상어의 이빨처럼 이렇게 안에 세 가닥인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직접 그리셔야 되겠다. 이거는 뭐야 이거? 이것도 같이 들어있네요. 이건 별도 그림이 있죠. 야자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자수. 야자수 그림이 특별히 없으면 여러분들 유추해서 그리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둥근 반원처럼 보이고요. 직접 그리기 힘든 분들은 그냥 끊어서 그리셔도 좋아요. 펜툴로 직접 하셔도 좋겠고요. 자, 확대해서 레이어를 따로 만드세요. 안 복잡하니까.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애를 하나 찍어보고, 원래 찍었던 자리를 한번 다시 찍어보세요. 여러분 찍었던 자리 한번 다시 찍어보세요. 방금 그렸는데 왜 이렇게 또 눌러요? 그 다음에 그리게 되면은 그냥 직선입니다. 그냥 그려나가면 둥근 곡선이 나오지만 다시 자, 예,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곡선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지금 이게 단순하게 두 선으로 이렇게 이런 아크 이런 내용을 그리는 건데, 그냥 찍었던 위치 찍으시면은 직선적인 내용이 나타나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찍어서 휘었어요. 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다시 찍어 볼게요. 어때요? 그냥 그 악어 이빨 아니면 칼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편하게 묘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찍고 휘었다, 휘었다, 다시 그 자리를 찍었다, 찍으면 이렇게 확대, 다시 이 자리를 찍었다, 이 자리를 다시 찍었다, 그냥 밑에 찍으면 이렇게, 예, 그려지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 곡선이 만들어지려고 하다가 이미 있는 자리는 다시 찍으면 점이 사라지는 거 아시죠? 점이 있다 찍었다 기존 점이 사라지죠. 지금은 제가 찍을 필요는 없었지만, 자, 각각의 점은 이렇게 뭐 외곽에 있는 애를 건든다거나 해서 야자수 잎이랑 좀 비슷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묘사를 해봤습니다. 자, 됐고요. 뭐 이렇게 하셔도 펜툴 연습에 들어가 있는 야자수 잎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필 컬러로 바꿔줘야죠. 자, 봐라. 이렇게 눌려야지 야자님이 되죠. 밤 색깔 실루엣 같은 느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이런 필 컬러 누르고 실루엣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내용이 들어가겠죠. 약간 응용해서 보여드린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그린 것처럼 하셔도 되겠네요. 실제 그림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렇게 비슷하게 그리셔야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위에 하나 아래 하나를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하나 한 다음에 리플렉트 하면은 야자는 끝납니다. 야간 자습. 자, 보겠습니다. 검은 화살표 일로 와봐. 자, 볼게요. 로테이트. 중심은 어디로 할까요? 중심은 이 정도겠죠. 이 정도. 요 모서리. 자, 보통 안 하고 회전시키면 가운데로 돌아요. 검은 화살표처럼. 나 검은 화살표 아닌데. 로테이트는요, 중심을 유일하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검은 화살표는 중심이 가운데지만, 특별히 로테이트에서 안 하면 회전이 가운데로 그냥 돌아가요. 나는 이쪽 모서리다. 지금은 정확한 각도가 아니에요. 야자수가 정확한 각도로 뭐 뿌려지나요? 자,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Alt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컨트롤 D를 눌러주세요. 이 컨트롤 D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방금 했던 회전해서 일정한 각도로 움직였던 애가 그대로 나타나죠. 자, 가운데 애만 늘려주면은 모양이 좀 비슷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세 개를 난 다 하려고 했는데 아니죠. 찍으시고요. 이쪽 모서리 방향으로 이렇게 빼시면은 길쭉하게 빼실 수가 있겠네요. 나는 좀 작게 해줘. 알았어. 조용히 해. 이렇게 해서 줄여볼게요. 자, 야자수가 탄생이 됐습니다. 지금은 검은 화살표 썼어요. 야, 나도 좀 쓰게 좀 해줘. 알았어. 아이고, 축소를 해서 그렇게 보였네요. 자, 됐습니다. 됐고요. 얘가 또 어디다 쓰이나 보셔가지고 쓸만한 데가 있는지. 여기 써먹네요. 두 입 써먹네. 두 개 복사해서 하나는 위에다 Alt키 눌러서 복사해 놓으시면 안 써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약속한 대로 이거 좀 줄여줘야겠네요. 그래야지 표시가 됐네. 이렇게 해서 Alt키 눌러서 저쪽에다 던져 놓으세요. 크기 줄여 놓으시고요. 글자 옆에 쓸 거니까. 자, 이 친구 약간 중심을 여기로 해서 약간 밑으로 내려야지 대칭이 됐을 때 안 맞추지겠네요. 그림을 보니까 서로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로테이트가 중심점을 지정해주고 회전할 수 있는 검은 화살표랑 다른 차이죠. 됐습니다. 저 정도 됐으면 됐고요. 얘네들은 지목하기 좋게 그룹을 주시면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지목하면 그룹이 되니까 한꺼번에 지정이 되죠. 클릭만으로 지정이 되니까. 리플렉트를 어떻게 하더라? 캐릭터 편 원을 가지고 캐릭터 만들 때 한쪽 팔과 다리만 만들고 리플렉트 했던 거 기억하세요? 로테이트랑 같은 친구입니다. 어이, 오래간만이네. 리플렉트와 만나게 됐습니다. 중심은 어디로 할까? 야, 너처럼 똑같이 하면 돼. 이 자리를 찍어줘. 그리고요, 리플렉트는 회전이랑 틀려요. 반대쪽에 서로 거울 속에 있는 나와 내가 있듯이 이렇게 꼭 Alt를 안 누르면 이걸로 끝납니다. 아이고, Alt를 맨 마지막에 누르라고 했지. Alt를 눌러줘야지 이걸로 끝나게 되죠.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이에 동그라미로 야자 느낌을 해준 것 같은데 안 보인다면 건너뛰시죠. 그림이 야자가 안 달려있는 야자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에 이제 요렇게 돼 있는 뭐라 할까요? 이런 라인이 하나 있네요. 요거를 해줘야지 야자수가 이제 살아나겠네요. 자, 뒤에 하나를 응용해서 색상을 녹색으로 만든 것도 보이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잠깐 오시하죠? 혹시 야자수님이 야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동그라미를 하나 서비스로 해주시죠.
야자가 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 달려 있네요. 됐습니다. 자, 곡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네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네요. 야자도 좀 부탁할게요. 야, 너 이렇게 좀 기울여봐. 검은 화살표 쓰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됐습니다. 잠가 놓겠습니다. 모두 선택하기 힘들죠. 얘네밖에 없지만 컨트롤 A 하면 모두 선택이 되죠. 컨트롤 숫자 2, 컨트롤 2 락을 걸어봤고요. 자, 이제 야자의 긴, 제가 위에다 그렸네. 자, 보겠습니다. 펜툴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아까 같이 여기다 찍고 아래 부분에 곡선 이렇게 하나 그렸고, 더 내릴까? 그렇게 잠깐. 더 내릴게요. 더 내리고 시작했던 이 위치 다시 찍으면 그걸로 끝. 그리고 유사한 자리 근처에 갖다 대면 삼각형처럼 보이겠죠? 유사한 자리 근처에다 놓고 이렇게 휘어 볼게요. 천천히 해야지 모양이 예쁘게 나오죠? 네,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과격하게 휜 것 같은 느낌 들고, 어려운 분들은요 이 자리 다시 찍으면 얘를 약간 올려주면 표시가 안 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뾰족하게 보여서 반감이네요. 그죠? 그래서 멀리다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슬쩍, 조절이 안 되니까 슬쩍 누르세요. 자, 거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마무리를 해야죠. 마무리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모양 보세요. 그리다 말아도 일러스트 시간 많으시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셔도 모양상으로는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이니까 오케이. 자, 여기다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야자의 나무를 완성해 봤고요. 쟤네는 같은 색깔로 녹색, 지금처럼 밤색 쓸 거예요. 그러니까 머지나 트림 쓰시면은, 특히 머지 쓰면은 애들이 합쳐지니까 그렇게 써먹으면 괜찮겠죠. 혹시 필요하면 모를까 그림 속에 다른 게 있나 확인해 보시고, 다른 게 없다고 한다면, 다른 게 없다면은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안 해도 되겠네요. 야자님만 써먹으니까 여기에 베케이션. 자, 됐습니다. 자고 있는 애를 풀어볼게요. 감춰진 애 모두 보이게 하기. 컨트롤 알트 숫자 2. 이걸로 잠궈냈던 애는 컨트롤 알트를 한번 눌러주면서 해주면 다 풀리죠. 자, 패스파인더. 눈에 띄는 데 있으면 패스파인더 쓰셔도 좋고요. 안 보이신다면, 시간상 어려우시면 윈도우에 패스파인더 단축키도 가르쳐 드렸었죠. 단축키를 이용하셔도 좋겠죠. 같은 색깔끼리 합쳐지는 걸 원한다라고 한다면 원하죠. 머지입니다. 머지는 같은 색깔끼리 붙어 있을 때 합쳐지는 특성이 있어요. 지금처럼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서 그나마 모이게 됐네요. 가운데. 자, 이게 이제 1차였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다른 각도로도 리플렉트 해가지고 하나 리플렉션 한 거 하나 필요할 것 같네요. 여기도 하나 필요하고 여기도 하나 필요하니까 원본은 이쪽 보지만 사본은 저쪽 세 개가 보고 있네요. 그러면 리플렉트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내리셔가지고요,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시고, 봐서 이상하면 크기를 좀 줄여주세요. 늘려도 되고요. 자, 리플렉트 한번. 자, 리플렉트 원과 마주 보고 있는, 같이 쓰는 친구. 삼각형이 삼각형을 보는 제 중심점은 한 이 정도에다가 찍을게요. 내 뒤에 있어야 돼요. 알았어. 나랑 같이 붙이지 마. 알았다니까. 찍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접을게요. Shift를 누르시면 딱딱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 리플렉트도 도구를 이용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걸 소개 안 해드렸구나. 리플렉트를 얘를 지목하고 더블 클릭해 보세요. 편한 것도 있는데 어렵겠네. 자, 미리 보기. 자, 미리 보기.
호리젠탈, 버티컬 있죠? 여기 지금 이 얘를 보시면 알겠네. 삼각형이 삼각형 옆으로 보고 있네. 버티컬이네요. 예. 주시고요. 카피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야, 우리끼리 왜 보고 있지? 야, 괜찮아. 널 이쪽에다 놓으면 되니까. 크기를 줄여 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근원이 되는 그림을 표현해 봤습니다. 요거와 요거. 약간 각도는 틀리긴 하지만 언덕도 하나 있네요. 뭐 언덕까지. 언덕도 대충 그려놓은 게 하나 있네요. 그래서 야자수를 좀 떨어뜨려 놓고 언덕을 대충 그려서 대충 뭐 곡선, 연필도 괜찮고요. 예, 그 야자나무, 야자잎은 야자잎이지만 야자나무의 이 곡선이 아주 애매해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자, 레이어 하나 만들고 거기 편한 공간에다 한번 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 도형을 잘 이용하면 펜툴을 잘 못 쓰셔도 좋아요. 잘 못 써서라는 건 아니겠지만, 자, 제가 여기 타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타원 하나 그렸죠? 그리고 이쪽에 점을 하나 없애볼게요. 하얀 화살표로.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보셔가지고 이렇게 Alt키 눌러서 4번 만들었죠? 그죠? 4번 만들었죠. 보셔가지고 뭐 이런 느낌 안 나오거든요. 예쁘진 않은데 이런 느낌 안 나오거든요. 중심을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렇게 휘어주면 예쁘진 않다. 솔직히 예쁘진 않은데 이런 모양이 도형을 좀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원래 브러쉬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도 만들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를 붙일 거 붙이고 뭐 나눌 건 나눠 놓고 하면은 실은 펜툴이 제일 깔끔하긴 한데요. 네, 어쨌든 원의 기반으로 해서 만든 애네요. 원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자, 네모를 하나 그려볼게요. 네모를 왜 그리시나요? 이 얘를 칼날로 생각하고 제가 자르려고 해요. 네모 그린 다음에 미안합니다. 네모를 그리겠습니다. 색깔은 칼날과 구분되게 파란 색깔로 써볼게요. 자, 자르면 어떤 모양 될까요? 어때요? 야자 나무 긴 큰 줄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이제 뭐 원래 펜툴을 쓰는 게 정석입니다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디바이드로 딱 잘라 볼게요. 그리고 얘 버리고 도형을 기반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하셔도 길쭉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내용. 디바이드 잘 쓰셔도 뭐 펜툴, 물론 펜툴로 깔끔하게 그리는 게 좋긴 한데 거의 오차 없는 곡선이 탁 나왔습니다. 나무 조각으로 쓰신다거나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펜툴로 선을 하나 그렸죠. 뭐 여러분 눈에 안 띄는 거니까 제가 칼라를 줘볼게요. 스트로크 칼라를 이렇게 스트로크 두께를 줘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띄게 보이시죠? 자, 됐습니다. 도구는 좀 발전하는 거라고. 예, 도구가 이 펜툴 쓰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선이 어떻게 변모하나를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얘 이름이요. 포토샵 같은 그런 도구 몇 개가 모여 있어요. 포토샵 같은 위트 툴이라는 애가 있는데, 위트 툴 잠깐 봐보세요. 위트 툴. 자, 그럼 편하면 쓰시고 이상하면 쓰지 마시고요. 위트 툴 모양이 이렇게. 자, 이 위트 도구는요, 현재 여러분들이 그려 놓으셨던 선 형태로 그려져 있는 거에 하단 부분을 꾹 누르면서 이렇게 펼쳐 볼까요? 진짜 그렇게 될 거겠나? 다시 못 본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선을 대충 그리고 선 두께를 너무 작게 주면 안 돼요. 이거 이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펜툴로 그리는 것만 소개해드려가지고. 얘는 뭔가요? 중간에 있어요. 여기 뭐 저기 이몽룡이 이몽룡은 아니고요. 무슨 용이 승천하는 듯한 모양인데, 예, 이름이 위트툴입니다. 두께툴. 이 두께 도구를 하단 부분 앵커 포인트 위치에다 대고 꾹 누르면서 옆으로 펼치듯이. 뭐 끝났네. 뭐 끝났어. 안 그래도 되겠네. 가늘게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이 모서리 국 잡고 가운데로 모이게 해볼게요. 너무 작아서 표시가 안 되네. 어쨌든 큰 애 하나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펜툴로 딴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주니까 착각하지 말고 얘는 스트로크 컬러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스트로크 컬러? 알았어. 밤새고 이렇게 때리면 된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넣으시게 되면은 야자수 나무 그 기둥을요 금방 묘사할 수가 있네요. 어때요? 괜찮은 팁이죠?